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 시대. 여기 서로 다투지 않고 더불어 함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나아가 마을과 사회를 바꾼 협동의 기적. 지난 1년 행복한 부자를 찾아 나선 특별한 여정. 대한민국 13개 도시를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와 도쿠시마, 협동의 메카로 불리는 캐나다 퀘벡, 스페인 몬드라곤과 이태리 볼로냐를 비롯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핀란드와 스웨덴, 협동으로 미래를 꿈꾸는 독일까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든 특별한 부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햇살 좋고 바람 좋은 가을 아침. 알곡이 여물어가는 들판 사이로 풀목골 농부 심재현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밭에 나가기 전 꼭 들린다는 이곳. 뭐 오래 걸리진 않는다니 우리도 잠깐 기다려볼까요? 아, 나오셨네요. 근데 손에 든 그건 뭔가요? 역시 커피는 터치커피유. 60대 농부마저도 뭔가 특별한 이 마을. 더치커피집에서 조금만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대도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커다란 마을 도서관입니다. 위험하게 노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빠져나와 앞쪽으로 조금 걷다 보니 이번엔 외지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보입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연장도 빌리고 함께 가구도 만든다는 마을 목공소고요. 마을 주민이 주인이라는 동네 의원부터 유기농 빵집, 마을 출판사의 금융기관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마을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화시설부터 농업 전문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넓게 펼쳐진 유기농 단지까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마을을 특별하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하우스 전체에 돌비 시스템을 어떻게 좀 세팅을 하다. 초대성의 밤을 파타. 바로 이 마을을 무대로 각자의 꿈을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 클럽 같은 거. 게다가 그런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어른들이 이곳 풀목골에 모여 있습니다. 대학 안 보내고 여기 살아도 대학 보낸 것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하고 저는 뭐 너무 이 지역이 고마울 뿐입니다. 이 특별한 역사가 시작된 한 학교. 57년 전 이곳에서 큰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미자로 지던 손에 연필을 쥐었으니까 위대한 평민이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버린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곳 마을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다 남자고 여자고 좋아 여기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다 생각하고 하는 게 행복하더라. 이 마을에 있어서? 이 말이 있었어. 더불어 살며 모두가 주인이 된 마을. 그들이 만들어낸 행복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풀목골이 놀라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을에 필요한 것을 금세 만들어낸다는 것. 이 술집도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시의 술집과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이곳이 생긴 속사정이나 운영 방식은 아주 남다릅니다.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같이 벽돌을 쌓고 같이 도배를 하고 그렇게 함께 건물을 보수해서 문을 연 곳인데요.
술집 회원이 20대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해서 그날 누가 홀 당번을 서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클럽이 되기도 하고 트로트 음악이 울려 나오는 옛 술집이 되기도 하는 아주 재미난 곳입니다. 작은 마을에 생겨난 협동조합 방식의 술집, 우리 농촌에서는 최초인데요. 이 마을에는 이렇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역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달리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 홍곡 공동체.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이 마을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평범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 이 마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농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21살의 젊은 농부입니다. 1년 6개월 전 아무런 연고도 없이 혼자서 이 마을로 온 해강군은 오늘도 농부의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해강군이 도착한 곳은 동네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둘러보니 비닐하우스 안에는 온통 젊은 농부들 뿐입니다. 좀 씻고 다녀. 너 이렇게 며칠 안 씻었어? 오늘도 시작된 동료의 타박. 너 진짜 나한테 잘 안 하면은 뭐 프리허그가 맞아. 그리고 네 가방에 내 옷 넣어둘 거야. 죽인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땀 냄새가 옷에 배어가지고 땀 조금만 흘려도 냄새가 많이 나네요.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안 나고 해강이만 나는 거야? 아, 제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겠죠? 얘네 안 씻어도 그래, 안 씻어도. 다양한 쌈채소를 키우는 이곳에서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땅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는다는 편견과 농촌엔 노인만 있다는 선입견이 그것입니다. 이곳 농부 대부분은 20대 청춘들. 해강이 같은 경우는 파종에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우이 같은 경우는 방제에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강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을 잘 만들어요. 기계를 잘 다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성근이는 전체를 다 하지. 땀 냄새. 아니 땀을 잘 흘리지. 성근이는 어른들한테 잘해요. 농사의 달인인 줄 알았더니 어째 경운기에 밀리는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모두 경력 1년 안팎의 초보 농사꾼들입니다. 젊은 협업농장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서 시설과 기계, 토지를 제공하고 젊은 생산조합원들이 농사를 짓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농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신 거고요. 많게는 뭐 이제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내시면 대부분들은 다 이제 적게 이제 한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하신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 마을에는 좀 협동조합 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일을 만들어 갈 때 많이들 이제 도와주세요. 지난 8월 중순 마을 한켠에서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근사한 가든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젊은 협업농장의 농부인 해강군과 강산군. 두 사람은 잠시 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는데요. 그 여행 갔다 온 거를 마을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그 마을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다 어떻게 진행됐다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발표회랑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일명 해강산 프로젝트. 이 계획에 동의한 마을 주민들의 후원을 통해 지난 3월 청년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보기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니까 농사 짓지 말고 한 번도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근데 여기 마을이니까 우리 마을에서 있는 청년들을 마을에서 후원해주자. 뭐가 하고 싶니? 이런 질문에서 농사 안 짓고 딴 거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드디어 시작된 발표회. 모든 후원자들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해강과 김강단입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방콕에서 푸놈펜까지 721km를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기존에 짜여진 여행 상품이 아닌 철저히 두 사람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여행이라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무척 많습니다. 태국을 출발해 캄보디아까지 힘든 여정을 끝낸 청년들에겐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 이 마을이 있으니까 또 이 마을이 있고 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강좌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있고 제가 크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환경인 것 같아요. 농촌에 살아도 뭐랄까 바깥쪽에 대한 동경,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이렇게 이런 경험들 의도적으로 기획해가고 또 그럴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걸 도와주는 이 공동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저는 대학 안 보내고 여기 살아도 대학 보낸 것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하고 저는 뭐 너무 이 지역이 고마울 뿐입니다. 이곳 풀목골의 또 다른 매력은 마을이 곧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논생태 교육을 하는 논배미 학교는 마을 주부들이 만든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올챙이 2마리 있는데 누구죠? 저 한 마리 잡아줘. 저 몰라. 논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이곳의 아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농촌하고는 좀 달라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기반들이 다른 농촌하고 좀 달라서 농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예전 홍성군 역시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갔고 마을은 쇠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풀목골이라 불리는 홍동면과 장곡면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바탕엔 마을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든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을과 사람들을 한데 묶어온 구심점은 바로 이 작은 학교였습니다. (57년) 전 오늘날 풀목골의 기적, 그 시작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창기 풀모학교 학생들. 이 사진 이게 무척 오래된 거다 이게. 초가집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최선생님 이 건물이 뭐예요 저게? 이 최초의 화장실이고 요거는 요게 그 나중까지 있던 거지. 나중에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럼 요게 요 뒤에 샘이 있었나요? 샘 팠던 게 있었지. 그렇지. 옛날로 요 뒤에. 여기가 이번영 씨 아니야 여기? 여기? 있었지 아마. 어느덧 세월은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학교의 추억. 이들은 평생 학교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요. 지금 이 나이 보던 옛날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 옛날로. 옛날로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옛날에 배급부장, 실음부장 막 다 있잖아. 체육부장. 진짜 오고 싶어. 우왕초였거네 그때 아유. 지금도 아주 오고 싶어. 마음. 그 옛날 암울하던 이들에게 운명처럼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 굶어 죽을 만큼 가난했고 배 골치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이었던 시절.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소득은 80불입니다. 80불. 그리고 농촌의 부잣집을 제하고는 식량이 조달이 안 됐어요.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뭐 초근 모피라고 참 뭐 나물 뜯어서 먹고 뭐 풀껍질 넣고 이렇게 굶고. 우리 부락에서 상급학교 진학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7, 80호 되는 부락인데 중학교 가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2밖에 없었어요. 내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내가 너미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작한 머슴살이는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매일 끼니를 갈망하던 소년의 마음 한켠엔 오랫동안 숨겨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을 내 친구들이 중학교 가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죠.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내 형편과 그들의 형편은 차이가 나니까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죠. 잠깐만, 네가 정훈이? 주정호? 그런데요. 누구세요? 너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어느 날 소년 앞에 나타난 이 남자. 그는 당시 고향인 홍동에서 독립적인 농촌 전도 생활을 하던 40살의 목사 주옥노였습니다. 장차 농촌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며 학생을 모았던 거죠. 진짜 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때 그 감동이라는 벅찬 감동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호미자로 지던 손에 연필을 쥐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그 쌀의문 앞에서 어느 신사분 한 분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시골에서 일이나 하다가 내 일생을 마치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마침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배움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당시 주옥노 목사와 뜻을 같이 한 또 한 명의 설립자가 있었습니다. 아유, 말씀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이찬갑. 일찍이 과수원과 양계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지역과 학교가 더불어 사는 이상촌 운동을 펼쳤던 그는 민족 지도자인 이승훈, 안창호, 함석헌이 관여하던 평안북도 정주군 오산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방 후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이찬갑은 주옥노와 함께 마침내 이상적인 농촌 교육의 뜻을 모읍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주옥노의 텃밭이 있는 홍동면 풀목골에 터를 닦고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1958년 4월 23일 제1회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학생은 18명. 예전 대장간이 있어 풀목골이라 불렸다는 마을. 그래서 학교 이름도 풀모학교라고 지었습니다. 교실 자체가 흙바닥이고 또 흙바닥에다가 책상을 올려놓으니까 곰팡이가 나고 여름 되면 교실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지. 1학년은 그렇게 교실에 좀 2학년, 3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가난하고 그래서 누가 지어야 돼? 우리들이 지어야 되지. 우리들이 지어야 되니까 벽돌 찍고 흙 날르고 운동장 만들고 그 대들 보고 그 생나물 말이야 매 가지고 와서 학교 지우고 고생 많이 했지. 즐거운 고생이었지. 그러나 하지만 그 덕분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농토학교 놈들아! 너희 학교에 일하러 가냐? 풀모학교를 똥통학교라고 그랬어요. 똥통학교라. 왜 초가집이고 그 뒷간이라고 그러는데 똥통학교라고 그래서 똥통학교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그 이야기가 선생님까지 들어갔어요. 매일 이어지는 힘든 노동에 주변의 놀림까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힘겹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들 있었구나. 근데 우리 학교를 보고 똥통학교라고 한다지? 네. 마실 나가면 애들이 놀립니다, 선생님. 그래서 너희는 똥통학교가 싫으냐? 당연하죠. 풀모학교라 이름 놔두고 자꾸 똥통학교라니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교 똥통학교 맞단다. 너희 몰랐느냐? 네? 똥통학교다. 그러니까 선생님 공식적 그 조회 시간에 똥통학교가 농촌의 비료가 부족한데 인분을 만드는 학교다.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인분 만드는 학교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건물은 초라했지만 학교 안 교육은 남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예의를 다해 제자들을 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구령 없이 교사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풀모학교만의 인사법. 여기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정신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집중되고 노동을 경시하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엘리트 양성 교육은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격 교육, 전인 교육, 그리고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을 추구했던 학교. 이 정신은 오래도록 학생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인구름 넘나드는 오설을 보며 생황새 역사에 새아들 딸이 풀무골 예싸움터에 모여들었네. 아, 그 이름도 풀무학원. 이들이 교가와 함께 평생 동안 간직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다 위대한 평민이다. 그래서 위대한 평민이라는 것은 뭐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평민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평민이 바로 위대한 평민이다. 가난했지만 정신만은 살아있는 풀모의 교육은 그렇게 변화의 바람을 품고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멀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1961년 세 번째 개교기념일을 2달 앞둔 어느 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안합니다. 학교를 부탁합니다.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이창갑 선생이 쓰러지고 만 것인데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엔 오래전 다짐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3년이면 이 학교도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전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 후에는 제가 학교 운영과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약속은 3년이면 얼마냐면 1961년도 4월 23일이면은 딱 만 3년이 되는 날이야. 개교기념일이니까. 그런데 개교기념을 2달 앞두고 이창갑 선생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야. 결국 이창갑 선생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풀모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주옥로 선생은 학교에 남아 풀모학교의 정신을 지키며 학생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풀모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의 정체가 뭡니까? 저희는 더불어 사는 평민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아니, 취지는 알겠지만 학생도 얼마 안 되고 재정도 안 돼서 교사들 봉급도 주기 힘들 텐데 차라리 이 시점에서 폐교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중학교도 많이 생겼고 교육도 다 잘 시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폐교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입시 교육에 내몰리게 돼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 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며
학교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1961년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고 학부모 총회를 거쳐 1963년 풀무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7년간 1,700명에 가까운 학생이 풀무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이제 풀무학교는 전국 유일의 농업고등기술학교로 특히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인 전공부는 농민을 기르는 지역 밀착형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풀무골의 기적을 만든 중요한 교육이 개교와 함께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너네가 같이 나가서 도매상에 가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오는 거야. 그럼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 또 남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혹시 이익금이 나오면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그게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거야. 거기엔 사회개혁의 큰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화경품이나 이런 거를 읍내나 소재지에 가서 비싸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도매로 홍성읍이나 예산읍에서 떼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출자를 해서 싸게 사다가 싸게 팔고 그래도 이익을 남으면 이익을 똑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아이들에게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운영해 나갔던 학교. 그리고 소비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무렵 학교는 또 다른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자, 모두 소비조합 하면서 협동조합에 필요한 걸 알았죠? 네. 이번에 우리 은행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금융협동조합. 은행을 만든다고요? 독일에 있는 라이프아이젠 은행처럼요. 18세기 독일에서는 영세 생산자들과 농촌의 소작농들이 상업자본과의 고리치에 의존했고 경제적으로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에 바이어부슈의 시장 라이프아이젠은 사람들을 모아 마을 기금을 조성했고 농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우리들을 위한 은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협동조합이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야. 1969년 11월 교사와 졸업생 18명이 모은 4,500원. 그렇게 금융협동조합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민간에서 그것도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금융협동조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신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해외 사례를 보고 풀무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풀무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교육의 밑바탕으로 협동조합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풀무의 이념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 중 하나였습니다. 조합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같이 가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 풀무학교에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전체 그 교육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협동조합이다. 아마 그렇게 그 저희 선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협동조합은 훗날 마을로 나가 다양하게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 학교의 역사는 이제 마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개교 후 50년이 넘게 마을에 뿌리를 내려온 풀무학교는 수업이나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에도 학교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교는 솔선수범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을에 남아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이뤄낸 것이죠. 풀무학교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졸업식입니다. 창업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의 학업을 기초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풀무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에서 창업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풀무학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창업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을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창업 논문을 쓸 때
각자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죠. 학교에서 그들을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들이 오히려 학교보다 오히려 의지가 어떤 면에서는 더 강했다. 지역에 남아있는 졸업생들에 의해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이번영 씨는 풀무학교 고등부 1회 졸업생. 그가 마을로 나와 맨 처음 한 일은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1958년 풀무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1년 후인 1959년 9월에 학교에서 소비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년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좀 확산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홍동면 운원리 지역에 나와서 정식 풀무 소비자 협동조합을 창설했습니다. 이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 가게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월세 25,000원을 내고서 이제 그 10평짜리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농자재를 공동 구입해 싼 값에 제공했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팔 수가 있어? 아, 왜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이런 걸 팔 수가 있냐고? 아, 싸다고 좋다고 팔더니만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동네 사람들 이걸 팔아? 죄송합니다. 봐봐 이걸. 그런 걸 어떻게 팔 수가 있냐고? 수원에 있는 공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 한 200여 명이 모여 있는 소비자 단체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 조치하고 이건 반품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문제 제기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즉각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뭐요? 어떻게 못한 거요? 아이고 뭐야? 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 그래? 회사 측에서도 정말 미안하다고 문제 보완해서 물건 교환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진정하니까 고쳐주기도 하는구먼. 그것은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시골에 있는 소비자 몇 명의 힘을 모으니까 그 어떤 대기업의 그 제품의 공정 과정을 바꿔가지고 전체 농민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시작한 소비자 협동조합은 마을로 나가 대한민국의 협동조합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범 초기 출자금 부족과 소극적인 조합원 참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00년 생활협동조합으로 재출범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들과 각 단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해 최초가 된 역사는 또 있습니다. 아, 이게 청간호. 홍성신문은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일간지에 대항해 마을 주민이 만든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이었습니다. 풀무학교에서 그 시작했던 그 여러 가지 풀무라고 하는 월간 잡지라든가 그리고 홍동 소식이라고 생협에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 그 밑바탕이 있었고 군민 한 350명 정도가 주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건물도 뭐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지은 거고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건 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힙합은 너무 어렵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린다 야.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거? 야 팟캐스트 들어. 야 대통령 좀 띄우자. 야 저기. 이곳 풀무골에서 시작돼 이젠 전국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방송.
이 과감한 방송은 한 남자의 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대성의 밤느파탄. 농촌을 위한 농촌에 의한 본격 정통 치명적 농촌 방송 조대성의 파문 파탈. 지난주에 20대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20대들이 20대들을 뭐 어떻게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치명적이도록 재밌는 농촌 방송이라 언뜻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시도는 뭐든 하고 보자는 마을이 있어 1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귀농을 한 지 6년 됐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농촌 방송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런 작은 지역 단위의 미디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 소통되지 않는 뭐 썰이라든지 아니면 오해 아니면 좀 여론 형성 같은 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생각이 맞는 사람들, 젊은 분들 몇 분하고 모여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우리들이 조그마한 돈을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49년 전 풀모학교의 수업 시간. 이날의 수업은 21살의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 농촌엔 특히 그 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3 때에는 우리가 그 창업 논문이라고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자기가 할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자기 계획을 짜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논문을 쓴 것 같아요. 1971년 고등부 2회 졸업생 정규채 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채군, 사람의 평생 무엇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선생님,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 최고의 유산은 보람 아니겠나? 학교 금융협동조합을 맡아주게. 보람 있는 일이지 않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네.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신협이 처음이 설립될 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는 고리체업이 성행하고 또 점진적으로 부자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의 그 생활권을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이 서민들이 협동하면서 하는 길은 더불어 협동조합이 아니면 안 된다. 1972년 금융협동조합을 시작한 정규채 씨는 원대한 이상을 안고 3년 후 학교를 떠나 마을로 나왔습니다. 그가 매일 금융협동조합 교육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요. 조합원 교육을 시키는데도 중요한 한 가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예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버는 데서 어느 정도 액수를 항상 저축하는 법을 길러라 하는 게 그분 생각이었어요. 자기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았다. 아껴서 저축하라. 지금도 마을 조합원들에겐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개월 모여서 이게 적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3개월에 한 번씩 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을 어린이집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융협동조합을 들립니다.
자, 요번에 다 안 받은 사람. 누가 안 받았어? 저요. 우와, 여기 우리 가져봤어. 누가 왔어? 소풍 오는 기분으로 요구르트 주시고 소풍 오는 기분으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7층 705호 705호라고 하셨죠? 그 옛날 지역의 고리채를 해결하던 이곳 협동조합은 지금도 마을 경제 활동의 중요한 기둥이 됐습니다. 한 352만 원. 네. 적어도 그 기초는 그분이 다 닦았다. 우리가 농촌 신협에 갈 기초는 다 닦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규채 씨의 노력 덕분에 금융협동조합은 마을로 나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IMF 때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는데요. 마을에서 협동조합이 자리 잡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년이 넘도록 정규채 씨가 후배나 동료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것 좀 봐주세요. 또 어디 가셨어? 조합원이 계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었거든요. 늘 창구 밖으로 나오셔서 같이 앉아 계셨고 손을 끌고 상담실로 들어가시고 그 하나하나 행동에서 진심이 우러나는 거죠. 뭐 할아버지가 오시든 할머니가 오시든 그 안으로 상담실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셔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보여준 진심은 그 조직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진탁 씨는 올해로 23년째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축산농가의 사료를 배달해 왔습니다. 사실 그는 금융협동조합의 직원입니다. 아무리 조합원들의 요구를 하지만 불만이 생길 법도 한데 그 역시 풀무학교 출신이라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젖어 소울까지 다 젖어야 돼. 여름에는 소가 최대한 가까이 먹을 수 있게끔 갖다 날라다니기 때문에 이젠 축산농가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아유, 잘 먹습니다. 좋죠, 나야. 그렇게 안 해주면 못 먹이죠, 소. 그렇게 해주니까 먹이지. 그렇지 않아요? 떨어지려고 하면 얼른 갖다 주고, 얼른 갖다 주고 하니까. 7월,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협동조합 사람들이 하천변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나절 고된 노동이지만 20년 가까이 매해 해온 일입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엔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그 꽃은 매년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민들이 다 농업을 하고 있고 축산을 하고 있고 다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계속 접촉을 하고 우대 관계도 하고 우리가 사료 사업도 해서 사료 배달도 하고 사료 제약금도 해주고. 학교 안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이 마을 금융협동조합은 특별한 산업 구조가 없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금융협동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촌에선 이례적으로 지점까지 냈는데요. 이제 성장의 역사는 마을과 함께 커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협동조합이고 신협이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풀무학교에서 나오면서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반을 잘 다져서 각각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우리 그 면민 전체가 몇 명에 의해서 그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풀무학교를 졸업한 주영로 씨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관행농법이 성행하던 시절, 그는 고집스럽게 유기농법을 시작하고 지켜왔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잖아. 그렇지. 하나가 들어. 깍깍깍깍.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그는 자연과 인간이 건강하게 공생하길 바랍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홍성군에는 각종 유기농법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마을은 우리나라 유기농 운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풀무학교에서 이제 더불어 사는 평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지역이 흐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도 일반 농업보다는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협동조합으로 해야 된다. 이곳은 귀농 6년차 농부 이현진 씨의 고추밭입니다. 그런데 어째 일반 고추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이 거름을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밭을 갈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고추를 따는 이 밭도 4년 동안 퇴비를 넣지 않고 이제 밭을 갈지 않고 요 모양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은 건데 일체의 비료를 넣지 않고 땅과 작물의 힘으로만 농작물을 키우는 자연재배 농부들. 오늘은 농작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는 날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 자연재배를 고집하는 걸까요? 저희 이제 딸 둘이고 둘 아들 하나인데 그 딸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이라면. 눈에 확 띄는 볼거리도 돈을 들인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분홍이 없는 마을. 하지만 풀목골에는 더불어 살자는 작은 씨앗이 탄생시킨 수많은 협동조합과 주민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화해야 된다, 철저히. 그리고 작은 협동조합이 지역에 수많은 협동조합이 지역 협동이 많이 있어야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풀뿌리 협동조합이죠. 말하면 조합원들과 아주 밀착된 그런 작은 협동조합들이 많이 다양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동네 어머니들이 모여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푸짐한 잔치 음식들이 차려지고 오늘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우리 동네 의원 개원식. 동네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고 마을에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도시가 아닌 리단위의 문을 연 농촌형 의원. 주인이 또 다른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두 알 저녁에. 도시에 있는 큰 병원 의사를 마다하고 마을 의사가 되겠다며 3년 전 이 마을로 내려온 이은호 원장. 함께 어울리며 주민들의 얼굴과 속내까지 다 아는 주치의가 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입니다. 사실 제가 절대 도시에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철대로 몰랐던 것들을 아니면 좀 늦게 알았던 것들을 빨리 가르쳐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지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지역사회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이 마을에선 어르신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니요, 뒤는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 이곳 풀목골엔 협동의 가치가 정신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으로다가 우리도 10만 원 내고 이제 여일 조합원으로 세는 거지. 우리 동네는 다 했어요. 출자 회원 10만 원 내는 사람, 5만 원 내는 사람 이렇게 조합원으로다. 풀모의 주민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교육과 노동과 협력을 통해 이곳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여느 농촌 풍경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네요. 홍곡 공동체는 이렇게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즐기며 다 함께 잘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마을. 그들이 창조한 성공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이라는 들판에서 작은 나무가 되길 원했던 학교. 그 정신은 협동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에나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풀무학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다시 그 생각의 끝이 풀무학교에 있어요.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무학교라는 것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바탕의 역할을 풀무학교가 하는 것이 아닌가. 땀과 노동의 가치를 아는 젊은 농부가 사는 마을. 57년 전 더불어 사는 마을을 꿈꾸며 시작된 풀무골의 기적은 이들이 있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